시어머니는 제 미천한 출신을 못마땅해 하시며 남편과 저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맞서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을 제 이름으로 올렸고 남편은 더 강하게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지훈 씨와 연애한 지 거의 2년쯤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저를 부모님께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긴장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선물을 사가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께 안 좋은 인상을 남길까봐 걱정되었죠. 지훈 씨는 제 긴장을 알아채고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야. 그냥 엄마가 가끔 성격이 좀 급할 때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저는 그때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 집 아래층에 도착하니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지훈 씨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3층에 있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하나인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문을 열어주신 분은 지훈 씨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인자해 보이는 얼굴로 웃으며 제 손에 들린 과일을 받아주셨습니다. 아가씨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앉아. 밖에 춥지? 저는 얼른 웃으며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 추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자마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묻지 않아도 질콘날 제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아래로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뭔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살짝 민망했습니다.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걸레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식탁을 닦으면서 저에게 물으셨죠. 아가씨는 집이 어디야? 무슨 일해? 저는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교회에 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공장 평범한 직원이셨고 지금은 의문 두 분 다 공장 평범한 직원이셨고 지금은 은평범한 직원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 손에 들린 걸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지금 무슨 일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작게 냈습니다. 이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한 달에 사용료만 원 정도 벌어요.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시더니 걸레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말투도 차가워졌습니다. 사용료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 우리 지훈이는 대기업 다니면서 한이면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나는 착하고 나랑 잘 맞으면 됐지.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다고? 시어머니는 지훈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살림 꾸리려면 돈 안 들어? 집 사려면 돈 안 들어? 지훈 씨가 또 뭔가 말하려는데 지훈 씨 아버지가 얼른 끼어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밥 먹자. 밥 먹어. 할 얘기 있으면 밥 다 먹고 해. 반찬 다 시켰다.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반찬 한 번 덜어준 적도 없었고 시도 때도 없이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봐봐. 네 사촌 언니는 회사 사장님 만났잖아. 저번에 왔을 때 네 외삼촌한테 0만 원 넘는 안마의자를 사줬다고.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몰래 갈비 한 조각을 덜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어서 먹어. 겨우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휙 밀어내셨습니다. 됐어. 너는 그냥 앉아있어. 우리 집 설거지는 외부인이 할 필요 없어. 외부인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와 시어머니께 먼저 가볼게요. 하고 말한 뒤 곧바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훈 씨가 얼른 쫓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 화내지 마.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데려다 줄게. 지훈 씨 집 대문을 나서자마자 찬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줘서.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엄마도 너를 받아들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제 출신이 평범하다는 건 알지만 저는 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단지 공장 직원의 딸이고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훈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지훈 씨와의 관계가 그의 어머니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집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못마땅한 눈빛과 기수 같은 말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훈 씨는 매일 퇴근 후 저를 찾아와 저를 달래고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이미 몇 번이나 싸웠고 제가 좀 더 기다려주면 시어머니가 반드시 저를 받아들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그리 쉽게 변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이죠.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반차를 내고 과일을 좀 사들고 억지로 지훈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분은 여전히 지훈 씨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제가 온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들어와 앉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눈꺼풀조차 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과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과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알지만 정으로만 살수는 내려놓으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희 둘은 조건이 너무 차이나서 나중에 살림꾼이면 분명히 갈등이 생길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말했습니다. 나도 빙빙 돌려 말하지 않을게. 네가 정말 지훈이를 위한다면 먼저 헤어져줘. 걱정 마. 우리 집에서 너를 박대하지는 않을 거야. 위로금으로 돈을 좀 줄 수도 있어. 위로금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훈 씨와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로금도 필요 없어요. 제 출신이 평범하다는 건 알지만 저는 두 손 두 발 멀쩡하고 제 스스로 돈 벌 수 있어요. 나중에도 지훈 씨와 함께 노력해서 살림 꾸릴 수 있고 그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노력?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한날에 4년 말했습니다. 네가 한날에 사용량만 원 버는데. 지훈 씨 아버지가 얼른 말했습니다. 지훈이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미나도 좋은 애잖아.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워? 좋으면 뭐해. 시어머니는 지훈 씨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살림은 실속이 있어야지 사람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저렇게 조건 안 좋은 며느리를 들여서 나중에 남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게 할 수는 없어.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했고 결국 불쾌하게 헤어졌습니다. 지훈 씨 집을 나설 때 마음이 너무나 서러워서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헤어지려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훈 씨는 전화기 너머로 굉장히 화를 내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어머니는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심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몰래 지훈 씨에게 맞선 자기를 주선하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서 지훈 씨가 그 여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지훈 씨가 저에게 엄마가 아파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속아서 집안이 좋다는 어떠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지훈 씨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가 저를 믿지 않고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생각했죠. 지훈 씨는 거의 울면서 저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때는 맞선 자리인 줄 몰랐고 현장에 가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는 그 여자에게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는 바로 돌아왔으며 시어머니와도 크게 싸웠다고 했으며 시어머니와도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화도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미나, 더 이상 엄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너도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몰래 혼인신고해서 기정사실로 만들면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살짝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었고 이렇게 몰래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다린다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할 리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우 씨는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또 말했습니다. 네가 엄마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지금으로선 엄마가 당분간 너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우리 먼저 혼인신고하고 나중에 천천히 엄마와 이야기해보자. 언젠가는 엄마도 이해할 거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를 엄마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가정을 주고 싶어. 지훈 씨의 말을 듣자 마음이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우리 혼인신고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결정한 후 우리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택해 주민등록증을 들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붉은색 혼인관계증명서를 손에 쥐었을 때 저와 지훈 씨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미나, 이제 나는 내 아내가 됐어. 내가 꼭 잘해줄게. 내가 꼭 잘해줄게.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저는 지훈 씨 품에 기대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단지 첫걸음일 뿐 앞으로 시어머니의 반대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후 우리는 바로 시어머니께 말할 용기가 없어 우선 함께 살기로 하고 작은 집을 빌려 우리만의 소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고 조건도 평범했지만 지훈 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열심히 살아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겠다고. 비록 출신은 평범해도 저는 지훈 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혼인신고 후 저와 지훈 씨는 빌린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삶은 소박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지훈 씨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저녁에는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행복은 시어머니의 반대에서 오는 걱정을 점차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꽤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너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결혼식을 올리면 엄마가 분명 오지 않을 거야. 그때 친척들이 물어보면 난감하잖아. 나중에 엄마 태도가 누그러지면 그때 제대로 된 결혼식을 다시 올리자.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어머님이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밤에 침대에 누우면 여전히 살짝 서글퍼지는 것을 결혼 후 첫 달 지우 씨는 시댁에 가서 저희가 혼인신고한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긴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비아냥거릴까봐 매일 걱정되었죠. 출발하기 전 저는 일부러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연한 화장도 해서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지훈 씨 집에 도착하자 지훈 씨 아버지는 저희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가 물에 들어설 때부터 계속 얼굴을 굳힌 채 소파에 앉아 뜨개질만 할 뿐, 계속 얼굴을 굳힌 채 소파에 앉아 뜨개질만 할 뿐. 오늘 온 건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지훈 씨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혼했으면 잘 된 거지.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뜨개질을 소파에 쾅 던지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아, 네 눈에 내가 엄마로 보이기는 하니? 결혼 같은 큰일을 나랑 상의 한 번 안 하고 몰래 혼인신고를 해? 너 저 여자한테 홀린 거 아니야? 엄마? 어떻게 미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훈 씨도 살짝 화가 났습니다. 저랑 미나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 둘의 일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 네가 뭘 결정해?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저렇게 미천한 출신 여자가 너를 기쁘게 해주는 것 말고 뭘 더 줄 수 있는데. 너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저는 옆에 서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이때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가 얼른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애들 이미 결혼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야? 앞으로 좋게 지내면 안 돼? 시어머니는 지훈 씨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저 애랑 좋게 지낼 거 없어. 앞으로 이 집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생각 마. 말을 마치고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더러고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식사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입안의 음식은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훈 씨가 시부모님께 드릴 것을 사들고 집에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와. 그 여자는 데려오지 마. 지훈 씨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갔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와 또 싸웠을 테죠. 더 저를 서운하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한 번은 지훈 씨의 사촌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우리 외숙모는 원래 그런 분이셔. 외숙모가 우리한테 그러더라. 네가 돈 때문에 지훈이랑 결혼했다고. 또 네 부모님이 공장 직원이라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 지훈이네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이 말을 듣고 칼로벨을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언제 돈 때문에 그랬나요? 저는 한 번도 그를 싫어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가 조건이 좋아지니 제가 오히려 돈을 노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지훈 씨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거야? 지훈 씨는 저를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나.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앞으로는 그런 친척들이랑 덜 왕래하고 그 사람들이 너 욕 못하게 할게.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서러워. 당신 엄마랑 잘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네 좋은 점을 알게 될 거야. 앞으로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비록 마음은 서러웠지만 저는 인내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지훈 씨와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가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해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잘 살고 지훈 씨에게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저를 서서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시어머니의 편견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받아들일 생각은커녕 그 후에 나날 동안 더욱 심하게 저를 괴롭혔고
심지어 제 뱃속의 아이까지 그가 저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약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월경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이 너무 바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임신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얼른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화장실에 숨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손은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른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뛰어나가 지훈 씨 손에 들려있던 주걱이 콩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른 임신 테스트기를 빼앗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번쩍 안아 몇 바퀴를 돌며 계속 외쳤습니다. 너무 좋다. 미나, 우리 아기 생겼어. 나 아빠 된다. 그날 아빠 된다. 그날 아침 지훈 씨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이따금 저에게 물을 따라주고 과일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특별히 휴가를 내줘서 식사 내내 그는 제 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는 임신 검사 보고서를 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우리 임신 소식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엄마가 손주가 생겼다는 걸 알면 혹시 너를 받아들일지도 몰라. 저는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혹시 아기가 정말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긴장되는 것은 만약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지은 씨는 제 걱정을 알아채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 손주를 싫어할 리는 없잖아. 설령 여전히 너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아기 생각해서라도 좀 수그러들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아기는 죄가 없고 시부모님께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지훈 씨는 많은 보양식을 사들고 저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혹시 엄마가 듣기 싫은 말을 해도 내가 막아줄게. 지훈 씨 집에 도착하자 지훈 씨 아버지는 여전히 예전처럼 다정하게 저희를 반겨주며 얼른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드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당장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임신검사 보고서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아 말해 앞에 내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가 얼른 다가와 보고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야, 너무 잘됐다. 우리 집에 드디어 아기가 생기는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임신 검사 보고서를 힐끗볼 뿐 얼굴에 기쁜 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뭐? 이 애가 건강한지 누가 알아? 걔 부모님은 다 공장 직원이라 늘 공장에서 일했으니 몸이 분명 안 좋을 거야. 혹시 유전병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나중에 건강하지 않은 애를 낳으면 우리 지훈이네 집마늘을 낳으면 우리 지훈이네. 제 부모님은 늘 건강하셨고 한 번도 유전병 같은 건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말을 할 수 있지? 제 뱃속의 아기는 그의 친손주인데 지훈 씨도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미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미나는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의사 선생님도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어. 어떻게 자기 손주를 저주할 수 있어? 내가 저주한다고?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다 싫어야. 걔 출신이 그렇게 안 좋고 집안 형편도 안 좋으니 운이 얼마나 좋겠어? 혹시 여면이라도 제대로 못 챙겨서 애가 태어나면 몸이 약해서 병치레라도 하면
나중에 우리 지훈이네 짐이 될 거 아니야. 제가 미나를 잘 돌볼게요. 지훈 씨가 얼른 말했습니다. 이미 미나한테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하라고 했어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도 해주고 검진도 제때 가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할게요. 회사 그만둔다고? 회사 그만둔다고?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분유각 기저귀가 만들어? 너희는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 같아. 미래를 하나도 생각 안 하는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그만두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에 돈을 좀 모아둬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어머님께 패기칠 일 없을 거예요. 네 부모님이 도와줘.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 한 달 은퇴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너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 나중에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우리 지훈이네는 외부인을 먹여 살릴 돌이 없어. 외부인?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는 어머님의 지훈이 아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직도 외부인인데 제가 어떻게 아직도 외부인이에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인정 안 할 거야.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거실에 남겨둔 채 말이죠. 지훈 씨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얼른 저를 위로했습니다. 미나, 시어머니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냥 입만 거친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보고 분명 좋아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아기의 탄생이 시어머니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가 자신의 친손주조차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비수 같은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 씨 집에서 나온 후 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지훈 씨는 계속 제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제가 이런 상처를 받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제 배를 쓰다듬으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 시어머니는 제 출신이라는 걸까? 미천한 출신이라는 걸까? 너랑 아기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앞으로는 엄마랑 왕래하지 말자. 우리 세 식구 잘 살자. 지훈 씨의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래, 지훈 씨가 저와 함께 서 있는 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시어머니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다만 제 마음속에는 어렴풋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대로 끝낼 리 없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친손주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분명 더 지나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저는 반드시 저 자신과 뱃속의 아기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난번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저는 다시는 지훈 씨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도 가끔 혼자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왔지만 돌아올 때마다 시어머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낼까봐 그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던 배가 나중에는 확연히 튀어나온 곡선을 그렸습니다. 매일 뱃속에서 아기의 미세한 태동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속 해마다 지훈 씨는 저에게 더욱 급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말에는 저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기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줘야 한다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자주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각종 영양제를 가져다 주시고 저희 집 청소와 빨래도 도와주시고 임신 4개월째 기형아 검사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지훈 씨는 일부러 알람을 맞춰놓고 저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돼.
내가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같이 가줄게. 일찍 가서 줄 서지 않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겨우스 입혀주고 저를 부축하며 줄을 작성하며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저를 몰아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지훈 씨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훈 씨와 아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초음파 검사를 해주셨고 화면 속 아기의 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발달이 아주 좋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안심하세요. 저와 지훈 씨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훈 씨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화면을 사진 찍으며 기념으로 남겨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우리는 서류를 들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막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고 저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지훈 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지훈 씨도 시어머니를 보고는 눈썹을 찌푸리며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얼른 가자. 하지만 우리가 막 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우리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지훈 씨를 보며 살짝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오늘 네가 계란 검사 받으러 온다고 해서 내가 와봤어.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그와 다툴까 봐요. 그때 한 간호사가 진료 기록부를 들고 옆을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간호사를 붙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 뱃속의 아기한테 혹시 영애는 갑자기 간호사를 붙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 아가씨,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태어나면 건강하지 않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멍하니 저를 보았다가 시어머니를 보며 살짝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방금 검사 결과로 봐서는 아기 발달이 아주 좋던데요. 아주 좋다고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개가 전에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일 야근을 했다는데 분명 몸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혹시 이미 병이 생겨서 지금 임신했는데 아기한테 영향을 주면 어떡하죠? 저는 이 마음이 늘 불안해서 혹시 건강하지 않은 애를 낳으면 나중에 우리 지훈이네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주변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제 몸이 안 좋았구나. 대엄이 임신했을 때는 조심해야겠네. 그러게 아기한테 영향이라도 주면 큰일이지.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눈물이 확 달아올랐고 제 부모님도 늘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저렇게 저를 비방해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지? 지훈 씨도 화가 나서 얼른 저를 뒤로 감싸며 시어머니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미나 몸은 아주 건강하고 의사 선생님도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어. 어떻게 그렇게 미나한테 말할 수 있어? 이러는 건 미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잖아.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아기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어. 다 우리 지훈이네 손주 때문에 그러는 거지. 걔가 몸이 좋았으면 내가 이렇게 걱정했겠어? 아기가 걱정된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뒤에서 걸어 나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아기가 걱정된다면 아기가 태어나도 인정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기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고 나는 네가 편안하게 임신하는 것을 원치 않아. 왜?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미천한 출신인데 감히 지훈이한테 시집오고 감히 우리 지훈이네 아기를 배? 내가 말해두는데 아기가 태어나도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 안 할 거야.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배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배도 은근히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배를 붙잡았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 씨는 제 얼굴색이 변한 것을 변한 것을 보고 얼른 저를 부축하며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 저를 간단히 진찰한 후 너무 흥분해서 자궁 수축이 좀 온 것 같으니 얼른 병실에 가서 좀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얼른 저를 안아들고 의사 선생님을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네 시어머니를 한번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너무 실망스럽네요. 시어머니를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병실에 안고 가서 침대에 눕게 한 후 계속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미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엄마랑 만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게 했어. 화내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아기한테 안 좋아. 아기한테 안 좋아. 저는 지훈 씨 품에 기대어 눈물을 계속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앞으로는 다시는 너를 엄마랑 만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잘 태교해서 엄마가 다시는 우리 기분 망치지 못하게 하자. 그날 저는 오후 내내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도 아기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저 자신과 아기를 잘 보호해서 다신과 아기를 잘 보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 저와 아기를 위해 뒤씨를 대비할 방법을 찾아야 해. 만약 나중에 시어머니가 정말로 아기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저도 아기를 보호할 방법이 있어야 해.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좀처럼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했던 말들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눈빛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매일 최대한 일찍 집에 돌아와 저와 함께 있어 주었고 일부러 아버지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어머니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워낙 완고해서 지훈 씨 아버지가 설득해도 말을 들으니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겪었던 모욕적인 일을 겪은 후 저는 점점 더 걱정되었던 모욕적인 일을 겪은 후 이 생각은 한 번 떠오르자 다시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 못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아기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내세울 만한 집안 배경도 없고 든든한 뒷배도 없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가면 제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지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제가 여전히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제 옆에 앉아 제 배를 쓰다듬으며 제 옆에 앉아 저는 고개를 돌려 지훈 씨를 보며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나 좀 무서워. 아기가 태어나면 당신 엄마가 혹시 아기를 빼앗으러 오지 않을까?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만약 나한테 이혼하라고 강요하고 아기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해? 지훈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아기 아빠야. 누구도 아기를 네 곁에서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게다가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도리는 지켜야지. 안 그래? 하지만 그분이 전에 아기가 태어나도 인정 안 할 거야 라고까지 말했잖아. 또 무슨 짓을 못하겠어.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아기 건강까지 걸고 넘어졌잖아.
나는 정말 나중에 그분이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 지훈 씨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죠.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제 이름으로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당신 엄마가 정말 아기를 빼앗으려고 해도 적어도 법적으로 아기는 저와 더 가깝고 그분이 아기를 그렇게 쉽게 데려가지 못할 거예요. 지훈 씨는 이 말을 듣고 분명히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빛에 망설임이 살았습니다.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내 이름으로 올린다고? 내 이름으로 올린다고? 그게 괜찮을까? 저는 그가 망설일 거라는 걸 이미 예상했기에 얼른 말했습니다. 이게 좀 상식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저도 아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신 엄마가 그렇게 지훈이네 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이 지훈이네로 올라가면 분명 아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는 더 심각하는 더 아기를 베어서 말을 거예요. 아기를 빼앗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더 심하게 아기를 빼앗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을 제 이름으로 올린다고 해서 아기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다 똑같아요. 나중에 당신 엄마가 마음을 열고 저를 받아들이면 그때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당신 이름으로 옮겨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그저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저는 그저 저와 아기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지우 씨는 눈썹을 찌푸린 채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정말 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눈빛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자.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은 네 이름으로 올리자. 너와 아기가 안심할 수 있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 쪽에서 혹시 물어보면 내가 설명할게. 너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지훈 씨가 동의하는 것을 듣자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훈 씨에게도 적지 않은 압력이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이 아빠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저와 아기를 위해 저를 지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마음을 저는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몰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생각을 아시고는 너무나 지지해 주셨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제 편에 설 것이며 절대로 아기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 주셨죠. 그분들의 지지가 있자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훈 씨는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후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가 더 화를 내고 날이 갈수록 제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행동도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일부러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와 함께 살게 해서 저를 돌보기 편하게 했습니다. 매일 가족들이 저와 아기를 중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렴풋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을 제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저와 아기를 위하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저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후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서라도 저에게 좀 더 잘해주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소용없었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후 시어머니는 수그러들기는커녕 가족관계 등록 문제 때문에 우리와 더욱 심하게 다투었고 심지어 지훈 씨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넘었을 때 제 배는 이미 풍선처럼 커져서 2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지훈 씨는 거의 모든 불필요한 약속을 취소하고
매일 퇴근 후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붓는 것이 힘들까봐 제 다리를 마사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산후도우미도 미리 들어와 매일 다양한 영양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더욱 저를 하루 종일 지켜보시며 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출산 예정일 4일 전밤 제가 침대에 누워 지훈 씨와 함께 아기 옷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주기적으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지훈 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나 배 아파. 아무래도 아기가 나오려나 봐. 지훈 씨는 순간 당황해서 얼른 일어나 지옷을 입혀주며 산후도우미와 저희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산후도우미가 와서 확인하더니 아무래도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원해서 얼른 짐을 챙겼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훈전을 안아들고 숨 가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아파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지오듯 흘리며 자는 내내 저는 아파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한 후 자궁문이 이미 3cm 열렸다고 해서 얼른 저를 분만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훈 씨는 따라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분만실 안에서 저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고 눈물을 계속 흘렸다고 해서 저를 분만실로 밀었다고 해서 저는 분만심해졌고 눈물을 계속 제 곁에 있어주며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었으며 힘주는 방법도 가르쳐주며 분만실에 들어간 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은 계속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훈 씨도 수술복을 입고 들어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힘내. 내가 믿어. 우리 아기 곧 나올 거야. 지훈 씨가 곁에 있자 저는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 한 번씩 힘을 주었습니다. 아파서 거의 기절할 것 같을 때마다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침 6시가 넘었을 때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를 제 앞에 안고 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네요. 3. 개지우로 아주 건강해요. 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미나, 고생 많았어.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낳아줘서 고마워. 아기가 간호사에게 안겨 씻고 몸무게를 잴 때 지훈 씨는 어에게 안겨 씻고 몸무게를 잴 때 저희 부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병원에 달려오셨고 저와 아기를 보고는 기뻐서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보온병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저와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왜 왔는지 알 수 없었죠. 지훈 씨도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지훈 씨 말을 무시하고 병상 옆으로 걸어와 산후도우미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며 눈밑에 살짝 좋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 좀 줘봐. 내가 볼게.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동작은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지훈 씨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나쁘지 않은 것을 보고 얼른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좋으시면 앞으로 자주 오셔서 보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기를 한참 안고 있다가 아기를 산후도우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보며 예전보다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애 낳느라 몸이 약해졌을 텐데 많이 쉬어. 내가 닭곰탕 좀 끓여왔으니 좀 마셔서 몸보시네. 말을 마치고 보온병을 저희 엄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보온병을 받아들고 건네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기를 한 번 더 보누 가려고 했습니다. 지훈 씨가 얼른 말했습니다. 엄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할 일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살짝 의외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저와 싸우지 않고 시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살짝 의외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저와 싸우지 않고 심지어 저에게 닭곰탕까지 끓여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분명 아기를 좋아할 거라고. 지금 태도도 훨씬 좋아졌잖아. 앞으로 분명 천천히 너를 받아들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살짝 기대되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받아들여준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테고 아기도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가끔 저에게 보양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끔 아기에게 작은 옷이나 이불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저에게 말을 많이 걸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끔 산후도우미와 함께 아기를 보며 놀아주기도 하고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모두 시어머니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우리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짐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러 왔는데 저희 부모님과 산후도우미가 병실에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지훈 씨를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기도 이제 태어났으니 너랑 미나는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우리 집 이름으로 옮기라고 말해. 이 애는 지훈이네 뿌리인데 가족관계 등록을 그 외부인 이름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 지어머니가 갑자기 가족관계 등록을 그 외부인 이름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 엄마, 가족관계 등록 문제는 전에 저랑 미나가 이미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미나 이름으로 올려도 똑같고 아기한테 아무 영향 없어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이 애는 지훈이네 애인데 가족관계 등록은 지훈이네로 올라가야지. 그 미천한 출신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지훈이네 애 가족관계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올려? 내가 보기엔 걔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애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저는 경상에 앉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며칠간의 좋은 태도는 모두 꿈인 것이었구나. 그는 저를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관계 등록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뿐이었어. 지훈 씨도 살짝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미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미나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중에 아기를 빼앗을까봐 걱정돼서 가족관계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올리려고 한 것뿐이야. 엄마가 진심으로 미나를 받아들여줬다면 미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걔를 받아들여?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걔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아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나는 애초에 걔를 보러 오지도 않았어. 오늘 이 가족관계 등록은 반드시 지훈이네로 옮겨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랑 끝이야.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나, 너 정신 좀 차려. 얼른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지훈이네로 옮겨.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훈이랑 모자 관계를 끊고 지훈이는 평생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못하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예전의 비수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니 저는 화가 나면서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제 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저와 지훈 씨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저는 옮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옮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정말 아기를 위하신다면 가족관계 등록 문제로 더위와 잘 지내시고 저희와 잘 산 집착하지 마시고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지훈 씨가 얼른 그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너무 지나치지 마세요. 미나는 막 아기를 낳아서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놀라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지훈 씨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네가 이 내 아들을 망쳐놨어. 나는 오늘 기필코 네가 가족관계 등록을 옮기게 할 거야. 바로 그때 저희 부모님과 산후도우미가 돌아왔습니다. 경실이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는 얼른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한숨을 쉬며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듣고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어떻게 그렇게 비이성적일 수 있어요. 미나가 아기를 임신하고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당신은 미나를 안쓰럽게 여기기는커녕 계속 미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이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든 뭐가 달라요?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고집을 드는 거죠? 좋아, 너희 모두 저의 편을 드는구나. 나는 상관없어. 오늘 이 가족관계 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거야. 나를 마치고 병실 의자에 앉아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이성적으로 떼를 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의자에 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팔자가 기구할까. 시원우니 은혜도 모르는 아들놈이 외부인과 결혼해서 자기 집 손주 가족관계 등록까지 외부인 이름으로 올리겠다고 하네. 내가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어. 병실 밖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문틈으로 훔쳐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경산에 앉아 화가 나고 창피해서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할 얘기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때 제가 굴복하면 나중에 시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나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데 얼마나 보기 흉해요? 보기 흉해? 내 아들이 저 여자한테 홀려서 멀어지는데 내가 보기에 흉한 게 대수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을 뿌리치고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오늘 가족관계 등록을 지훈이네로 옮기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든지 둘 중 하나야. 지훈 씨는 시어머니가 떼를 쓰는 모습을 보고 얼굴색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매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미나는 막 아기를 낳아서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아기도 아직 어려요. 엄마가 이렇게 소란 피우면 그들에게 안 좋아요. 가족관계 등록 문제는 저희가 이미 결정했고 바꾸지 않을 거예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계속 소란 피우면 저희는 엄마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저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지훈 나앉히고 지훈들께 지훈 나한테 이럴 수 없다는 듯이 보았습니다. 내가 이 외부인 때문에 감히 나 엄마야. 지훈 씨 눈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미나랑 아기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미나가 저랑 사귄 후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엄마는 미나를 안쓰럽게 여기기는커녕 계속 미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까지 미나와 다투려 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이상 중간에서 난처해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미나와 아기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지훈 씨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같은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을 망쳐놨어. 나는 오늘 기필코 네 얼굴을 찢어놓을 거야. 말을 마치고 달려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지훈 씨가 얼른 저를 뒤로 감싸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힘을 줘서 자신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분노의 몸을 떨며 지훈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네가 저 여자를 감싸는구나. 내가 말해두는데 지훈아, 네가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우리 집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는 너랑 모자 관계를 끊고 앞으로는 다시는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못하게 할 거야. 지훈 씨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엄마, 꼭 이렇게 저를 강요해야겠어요? 네가 나를 강요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 이 여자와 그의 손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을 선택하든지. 병실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보며 마음이 너무나 긴장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아내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다. 엄마, 저는 미나와 아기를 선택할게요. 미나는 제 아기예요. 아기는 제 아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가 마음을 여시고 더 이상 오리와 소란 피우지 않기를 바라요. 지훈 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순간 편안해졌고 눈물도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분명 큰 압력과 슬픔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앞으로 너희 일은 나도 상관 안 할 거야.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훈 씨는 시어머니가 뛰쳐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가가 붉어졌지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다가와 지훈 씨 어깨를 두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어머니는 그냥 잠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중에 냉정해지면. 냉정해지 마. 그저 병상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미안해. 너를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저와 아기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산후도우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잘하셨어요. 남자는 자기 아내와 아기를 보호해야죠. 시어머니, 조금 천천히 설득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갔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훈 씨가 분명 많이 힘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후 우리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기가 아기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 서류를 정리해서 다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 이름으로 올라간 것이었죠. 이것이 아기를 보호하는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제 곁에서 쉽게 빼앗아 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시어머니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와 소란 피우지는 않았지만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불효해서 아내 때문에 엄마를 잊었다고 말하고 제가 속이 시커매서 지훈이네 손주를 독차지했다고 말하며 심지어 법원에 가서 우리를 고소해서 법원이 아기의 양육권을 그에게 넘겨주게 할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번은 지훈 씨 사촌 언니가 우리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자기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우리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오후 내내 울고 있었고 지훈 씨에게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옮기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여전히 매일 밖에서 우리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지훈 씨 회사에 찾아가 지훈 씨 상사에게 지훈 씨가 불효하고 친엄마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상사에게 지훈 씨를 잘 교육시켜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훈 씨 상사는 아무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훈 씨 상사는 자초지종을 알고 난 후 일부러 지훈 씨를 불러 위로하며 집안일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좋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지훈 씨 말을 듣지 않고 전화기 너머로 지훈 씨가 양심 없다고 욕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훈 씨가 매일 시름에 잠긴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늘 어머니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을 분명 많이 힘들어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최대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노력하며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저는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을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가 아기를 제 곁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요. 저는 지훈 씨와 함께 아기를 보호하고 잘 살아서 그의 인정이 없어도 우리 세 식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직접 우리를 찾아와 소란 피우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점점 더 듣기 쉬워졌습니다. 가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할 때면 뒤에서 사람들이 저를 수군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이 시커매서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시어머니가 손주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얼른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서러웠지만요. 지훈 씨는 제가 매일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우리만 잘 살면 돼. 그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덩달아 떠드는 것뿐이니 우리가 화낼 가치도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 지나친 일은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아기를 보러 오셨는데 우리 집 아래층에 막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마주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딸이 시집 갔으면 분수를 독찬수를 알아야지. 남의 손주를 독차지하다니, 정말 가정교육을 모아주지 않다니, 정말 가정교육을 놓아주지 않다니. 제 딸이 당신네 집안에 뭘 잘못했어요? 지훈이한테 시집간 후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당신 마음속으로 모르세요? 이제 와서 뒤에서 욕까지 하고 다니시다니 당신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저희 엄마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얼른 저에게 전화해서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나 초조해서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얼굴이 벌개져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빙둘러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저희 엄마를 제 뒤로 끌어당기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희 부모님과 싸우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어머님처럼 이렇게 소란 키우는 걸 감당 못하세요. 너한테 하는 말이라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확 붉어졌고 제 품에 안긴 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기, 나한테 줘. 이 애는 우리 지훈이네 손주인데 네가 감히 매일 안고 다녀? 나는 오늘 이 애를 집에 데려갈 거야. 말을 마치고 손을 뻗어 아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기를 꽉 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다가오지 마세요. 아기는 아직 어려서 어머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게다가 아기의 가족관계 등록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아기를 데려갈 권리가 없어요. 어머님께서는 아기를 데려갈고 저는 아기를 데려갈고. 바로 그때 지훈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얼른 달려와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빨리 저랑 집에 가요. 안 갈 거야. 시어머니는 지훈 씨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필코 아기를 데려갈 거야. 손주도 못 보게 하네. 내가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어 죽을 거야. 말을 마치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기가 놀랄까봐 무서웠죠. 지훈 씨는 시어머니가 떼를 쓰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이 저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제 아내의 출신 문제 때문에 저희 결혼을 계속 반대하셨고 지금은 제 아기까지 빼앗으려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미나는 제 아내이고 아기는 제 아기예요. 저는 누구도 그들을 해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엄마가 아기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엄마가 여전히 저를 아들로 인정하신다면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시고 잘 살아주세요. 엄마가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굳이 저희와 소란 피우겠다면 시어머니는 지훈 씨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자 관계를 끊겠다는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랑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고작 저 여자 때문에? 지훈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지훈 씨 눈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미나와 아기한테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 아기까지 저희와 다투려 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미나와 아기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마친 지훈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돌아서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미나,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을 부축하고 저와 아기를 보호하며 아파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우리 뒷모습을 보며 애통하게 앉아 우리 뒷모습을 보며 그도 마음이 분명 너무 아팠겠지만 시어머니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정말 지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기를 재운 후 저는 지훈 씨가 소파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얼굴색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어.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덜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나, 미안해. 너랑 부모님을 힘들게 했어. 예전에는 늘 엄마는 내 엄마니까 내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 일방적인 인내는 그 사람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 뿐이야. 내가 지금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엄마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고 결국 상처받는 건 너랑 아기야. 너랑 아기야. 알아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당신과 함께 맞설 거야. 나중에 냉정해지면 분명 네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명 갈등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작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너무나 어려웠을 테죠. 그 이후로 지훈 씨는 정말로 시어머니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친척들로부터 그의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잘 나가지도 않고 말도 잘 하지 않으며 매우 초췌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끔 제가 지훈 씨에게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전화라도 한 통 해봐라고 물으면 지훈 씨는 매일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전화하면 또 싸울 뿐이야. 의미 없어. 지훈 씨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지금은 그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은 그들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이 갈수록 아기도 서서히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만 하던 아기가 나중에는 웃고 뒤집고
안고 매일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의 일도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돈을 좀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저희 부모님도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렴풋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우리를 괴롭히러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가 계속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훈 씨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까봐 하는 걱정 말입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출시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디가 1살 반쯤 되었을 때 이미 걷고 간단한 말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빠, 엄마를 끊임없이 부르고 장난감을 들고 우리와 상호작용했습니다. 집안은 매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지훈 씨의 일도 점점 더 잘 풀렸습니다. 지훈 씨는 승진해서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전에 집을 살 때 빌린 돈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저축도 좀 해서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일 아기를 돌봐주시고 밥을 해주시고 밥을 해주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가끔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기가 1살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집에서 아기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나 싶어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도 많아졌습니다. 손에는 주름도 많아졌습니다. 손에는 찬 가방을 틀어 입고 있었고 손에는 찬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기도 낯은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빛은 살짝 흔들렸고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나 아기 보러 왔어. 저는 그를 들어오게 하지 않고 그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 얘기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하세요. 저희는 아기랑 놀아야 해서요. 제 태도는 살짝 차가웠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그가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조금은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제 차가움을 알아채고 얼굴이 살짝 민망해졌습니다. 그늘 손에 든 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기한테 떠준 스웨터랑 내가 직접 만든 작은 쿠키야. 아기한테 줘. 저는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 옷이랑 먹을 건 다 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시어머니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 내가 전에는 잘못했어. 네 출신을 싫어하고 너한테 아기를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됐어. 이제야 내 잘못을 알았으니 나를 용서해줘. 그는 아마 우리 대화에서 뭔가 알아들었는지 할머니가 뭔지는 몰라도 따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자 시어머니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아기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얼른 아기를 제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지훈 씨를 보고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전에는 그렇게 너한테 함부로 대하고 모자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됐어. 엄마는 너도 보고 싶고 아기도 보고 싶고 아기 좀 보게 해주고 집에 같이 가자. 응? 지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안 갈 거야. 시어머니는 지훈 씨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 씨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혼자 집에 있으니 너무 외로워. 네 아버지는 매일 바둑 두러 나가고 집에 나 혼자뿐이야. 내가 아기 돌봐주고 밥도 해줄게. 지훈 씨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엄마가 저랑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한 거잖아요.
엄마가 다시는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정말 마음을 여셨다면 그냥 집에서 잘 지내시고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그냥 시어머니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꼭 너랑 잘 지내고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내가 아기 돌봐주고 밥도 해줄게. 나 여기 있게 해줘. 저는 그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에 저의 괴했던 행동들, 저희 부모님을 모욕했던 일, 아기를 빼앗으려 했던 것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전에 너무 지나치셨어요. 그냥 돌아가셔서 아버님과 잘 지내시고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모두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억지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지훈 씨가 얼른 그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더 이상 저희를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네 엄마야. 두 글자를 듣자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았습니다. 엄마인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도 저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지훈 씨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저랑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제가 아들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가 외로우니 저희가 생각났어요? 이제 엄마가 외로우니 저희가 생각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말을 마친 지훈 씨는 저와 아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쾅 하고 문을 닫아 시어머니를 문 밖에 남겨두었습니다. 아기가 살짝 무서워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는 아기를 안고 위로했습니다. 아기,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엄마가 같이 놀아줄게. 지훈 씨는 소파에 앉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도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어머니니까요. 저는 다가그거져 있습니다.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 어머니니까요. 저는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지금 엄마를 들어오게 했다면 엄마는 분명 예전처럼 행동했을 거고 우리 삶은 또 평화롭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를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우리 집 아래층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가끔은 지훈 씨 회사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매번 울면서 잘못을 빌며 우리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심지어 회사 경비원에게 그의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지훈 씨 아버지가 지훈 씨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서 매일 집에서 울고 밥도 먹지 않아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며 지훈 씨에게 가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 씨 아버지에게 그를 잘도 가지 않아주고 맛있는 것을 좀 사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지훈 씨 아버지에게 그를 잘 돌봐주고 맛있는 것을 좀 사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끔 친척들로부터 그리라고 듣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가 그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도 가지 않으려 했고 가끔은 아기 사진을 들고 울면서 그때 우리와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 솔직히 제 마음도 살짝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를 용서했다면 그는 분명 예전처럼 행동했을 것이고 우리 삶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기는 2살이 넘었습니다. 뛰고 점프하고 많은 동요도 외울 줄 압니다. 매일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지훈 씨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지훈 씨는 예전보다 저를 더 아끼고 아기도 더 아낍니다. 우리는 내년에 아기가 유치원에 가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서 삶을 제대로 즐길 계획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때 출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비수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분명 우리와 함께 천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는 굳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결국 스스로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출신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품이고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출신을 무시하고 늘 다른 사람을 계산하려 드는 사람들은 결국 시어머니처럼 고독하고 의지할 곳 없는 후회막심한 말로를 맞이할 뿐입니다. 반면 우리는 본심을 지키고 잘 살며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분명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